분석 기법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읽어보라는 그것도 마케팅 분석 기법도 항상 똑같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가 되는 거죠. 배송 시간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물건 가격이 원체 싸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가치를 하나 더 추가하거나 바꾸는 거죠. 다양한 상품 아니면은 다양한 가격대 어떻게 보면 빠른 배송 어떻게 보면 그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명히 검색을 해서 최저가를 검색할 거예요. 하지만 최저가로 파는 게 다 능사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빨리 받고 싶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죠. 시간적인 가치를 따지는 사람도 있으면 그 배송 시간을 타임을 줄임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도미노 피자가 30분 배달하다가 없어졌죠. 너무 위험하다고. 사실 그거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루 해봤는데 좀 이상해서 그만뒀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시간대예요. 피자가 15분 나오는데 15분 만에 배송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말도 안 되죠.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때 당시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가치죠. 그 피자 업체가 성공한 이유는 30분 안에 배달한다는 그런 배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꾼 거죠. 이 바이크로 배달하는 거를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걸 바꾼 거죠. 획기적인 시간대로 바꾼 거죠.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여러분들도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어떤 가치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전자상거래는 확연히 바뀌게 될 겁니다. 사람이 바로 앞이면 배송해 간다. 당연히 오토바이로 배송할 수도 있죠. 배달의 민족이 한참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게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 배송이죠. 한 건데 여러 군데 들려오죠. 내가 초밥을 시켰는데 바로 옆인데 바로 안 오는 거예요. 오래 걸려서 오죠.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업체에서 우리는 한 바이크가 하나만 간다고 광고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게 힘들죠. 사실 그건 힘든 일이라고 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는 한 가게당 하나, 한 배달당 하나만 무조건 빠르게 배송한다고 하면은 그걸 완벽하게 지킨다는 걸 보장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그 부분에 성공할 겁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배달통에다 카메라를 달 수도 있죠. 항상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배송 음식이 와요. 그러면은 궁금할 때가 있죠. 어떻게 배송 상태가 어떤지, 포장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나한테 지우고 오기 전까지의 시간을 실제로 혹시 궁금해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현주 학생분 혹시 뭐 시켜 먹었을 때 그 가게에서 직접 오는지 아니면 오래 걸려서 오는지 아니면 어떤 배달통에 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프로세스를 기존 전통적인 프로세스에서 예를 들어서 배달통 안에 카메라를 들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배달 음식을 볼 수 있다. 그럼 내 거 하나 배달 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카메라 안에는 인권 침해가 하는 건 아니죠. 카메라 배달통 안에다가 네 위생 상태죠. 배달통 안이 엄청 지저분해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 나쁘겠죠. 사실 배달 받았을 때 우리 몰라요. 하지만 위생 상태 같은 것들 당연히 음식점에서는 법적인 그게 있어서 거기는 위생적으로 줄 거예요. 오다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궁금하죠. 그 궁금증을 만약에 이 플랫폼에서 한 번 더 풀어주면 예전에는 배송이 어디까지 왔는지 오토바이가 지도에 표시 안 되는데 요즘 표시되죠.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다가 예를 들어 동영상을 추가한다. 실시간 그 카메라 안쪽 바이크 안쪽에 배달통의 상태를 만약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플랫폼에서 한 단계 획기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근거리 바로 배송 서비스 1시간 안에 근거리 바로 배송 서비스가 되는 상품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으로 개발한다면 당연히 치킨도 배달 3,000원에 배달되는데 이거라고 배달 안 될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만약에 개발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득이 될 겁니다. 가끔 저는 PC 같은 거 노트북 받을 때는 퀵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혹시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만약에 이런 가치를 바꾸면은 배달하는 가치죠. 배달의 가치죠. 가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위치에 대한 가치를 여러 가지 가치를 바꾸면 여러분들이 이 전통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하나의 약간의 남들보다 다른 그런 어떤 차별화 요소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죠. 뭐 그런 건 힘들지만 그래도 그게 자리 잡는 데는 입소문이란 게 엄청나죠. 인터넷은 한번 고객이 쏠리면은 그 고객은 다른 쪽으로 그 획기적인 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달의 뭐 배민이나 뭐 그런 것들 전통적인 쇼핑몰들을 여러분들이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책들을 보고 생각하는 거죠. 책은 가끔 추천드리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책들을 보고 하는지 참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저도 궁금한 거에 대해서 풀어주죠. 저도 가끔 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은 책을 많이 사봐요. 여러 가지 책을 사보고 실제로 열 몇 권 정도 사서 봐요. 계속 한 학기 강의할 때 작년이랑 다르게 또 책을 사서 보고 또 책을 사서 봐요. 바뀐 게 뭐 있는지 아니면 제가 현직에 있으니까 저는 현직에 있으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이거 없어도 여러분들하고 그냥 얘기할 수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죠. 솔직히 강의 준비는. 근데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저 여러분들한테 뭔가 추천해 드려야 돼요. 온라인 지금 팀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끔 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항상 제가 추천해 드린 건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한번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 내서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편한 책이 될 겁니다. 저는 편한 책뿐이 안 보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 강의는 이 사람이 이런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걸 보고 실제로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가치 기반 신제품 마케팅 전략 이 책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얇아요. 책이 얇고 함축적으로 돼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쓱 읽어보고 이 책은 추천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도서관에 대여하거나 아니면은 서점에 가서 한번 쓱 훑어보면은 인터넷 마케팅에 인터넷 전자상물의 가장 중요한 서점 우리가 책을 안 사고 가서 볼 수 있죠. 어떻게 대형 서점은 재고량이 표시되죠. 서현에 몇 개 있는지 아니면 저기 종로에 몇 개 있는지 표시돼요. 그럼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집 본인 집 근처에 이 책이 있으면은 가서 훑어보고 그냥 오는 거예요. 꽂아놓고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어차피 경영학 전공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책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한테 얇게 아주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거죠. 왜 전자상물을 우리가 왜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 열쇠죠. 요즘 뭐 성공의 척도가 집 열쇠죠. 집을 그릴 수 없어서 집 열쇠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빠르게 누구보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 집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소년처럼 빠르게 밑에 기차처럼 빛만 보일 정도로 빠르게 달려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만든다기보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아까 같이 배민에 취업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난 카메라를 달겠다. 배민 뚜껑에다가 우리 배민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실시간 카메라를 제공하겠다. 라고 해서 배송 뚜껑에 우리는 배송 뚜껑 인증제를 시작하겠다. 송아지 이력 추적제라고 있죠. 소 이력 추적제. 여러분들 아마 소고기 먹을 때 아니면 정육점에 갔을 때 바코드 보셨을 겁니다. 김동현 학생 소고기 먹을 때 바코드 보셨어요? 소 이력 추적제 도축부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좀 연세 있으신 분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겠죠. 김서민 학생분 혹시 소이력 추적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바코드?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못 보셨네요. 나중에 정육점에 가시면 소이력 추적제라고 있습니다. 그 소가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도축되고 어떻게 왔는지. 왜냐하면 하도 가짜 소고기가 많아서 그 요청에 의해서 예전에 그러니까 2007년도인가? 2007년도쯤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죠. 그래서 소고기가 유통되는 가짜 소고기가 유통되는 걸 많이 잡았어요. 제가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얘기했겠죠. 제가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 한때는 굉장히 유망한 개발자였죠. 요즘 좀 게을러져서 제가 별로 개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한때는 굉장히 유명한 개발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만들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국책사업 시스템들을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은 리뉴얼이 많이 돼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휴대폰 시스템도 제가 만들었죠. 소고기 이력 추적제 바코드 인증하는 것도 제가 만들었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 신기한 농림에서 농축산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초반에 1세대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회사라서 지금 네이버가 굉장히 크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IT 회사가 하드웨어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하고 상장할 정도면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중간에 망했죠. 왜 안타깝지만 그래서 회사가 없어졌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런 국책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로봇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비용들은 천문학적인 연구 비용이 들어가고 사실 이 플랫폼을 실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그 플랫폼을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만들지 않고 활용해서 어떤 주제만 정해서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지 우리가 만들거나 그러면 굉장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플랫폼 만드는 게 아니고 활용하는 거죠. 어떤 네이버 상점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11번가 상점을 활용하거나 아마존을 우리가 입주해서 거기서 어떤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서비스를 거기다가 입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를 처음부터 개발하시면 안 돼요. 그럼 구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입주해서 활용하거나 대여나 뭐 그런 것들 수수료를 내고 사용하는 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뜰래야 뗄 수 없는 AI죠. 지난번에 제가 영화 한번 보라 그랬죠. 영화 한번 보시고 난 뒤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대화하게 될 거예요. 왜냐, 그 영화를 보면은 AI 인공지능이 하는 활동을 자신도 모르게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느끼거나 어떻게 생각하거나 뭐 쉽게 이렇게 AI가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실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이리 빨리 가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한 6주 정도 했기 때문에 저랑 아마 이제 대화가 통할 거예요. 그 전에 6주 정도는 저랑 대화가 통하기 위한 기초였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아까 말한 양식도 그리고 아마 좀 있으면 양식이 하나 더 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 2가지 양식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AI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간단하기가 하는 일이 뭘까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현주 학생은 간단하기가 뭘 할 수 있어요? 울고 밥 먹어요. 그렇죠. 간단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뿐이 못하죠. 네, 제가 인공지능을 사람으로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콜드 스타트라고 처음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은 처음 PC죠. 여러분들이 처음 PC를 사면 아무것도 안 되죠. 윈도우도 안 깔려있고, 프리도스 컴퓨터를 사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윈도우를 깔아야지 스타트가 되죠. 이게 콜드 스타트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의 처음 상태죠. 처음 상태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울고 밥 달라고 하는 것뿐이 없어요. 눈 감고 계속 울어요. 제가 애가 셋이라서 많이 키웠죠. 눈만 감고 계속 울어요. 왜 우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얘 표정을 보고 왜 우는지 울음소리를 들으면은 얘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구나. 밥이 필요하구나. 여러 가지 느끼게 되죠. 그게 콜드 스타트 형태입니다. 처음 초기 상태이죠. 인공지능 초기 상태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아기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김민주 학생, 이 아기는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조금 할 수 있어요. 그쵸. 맞죠. 인공지능 처음에는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데이터가 없는 거죠. 이 아기는 아직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거나 항상 신기하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봐도 까먹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말도 어버버버 하죠. 애기라서 어버버버 하면서 배우기 시작하죠. 인공지능이 학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학습하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프죠. 가끔 장난감에서 그걸 사달라고 뭐 누워서 대굴대굴 부르죠. 장난감이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뭐 삼촌들이나 형들이 아끼는 건담이 장재호 학생은 소중히 여겨야 되죠. 애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건담? 요즘 애들 그런 거 관심 없고 핸드폰. 다행이네요. 전 어렸을 때는 전시해 놓으면은 그대로 끝이었어요. 그냥 그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냥 없어지는 장난감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도 꺼내달라면 장식장에서 꺼내겠지. 장식장에 건담은 들어와 있죠. 갖고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없어지죠. 그러면 가슴을 부여잡고 울지요.
뭐라 그러지도 못하고. 어쨌든 이 상태로 계속 학습을 시작합니다. 시력적으로나 뭐 후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학습을 시작합니다. 기초 학습을 시작하는 거죠. 인공지능도 똑같이 아기 때는 기초 학습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미지를 우리가 계속 넣어주는 거죠. 이미지를 판별하고 이게 새야, 이게 자동차야, 이게 어떤 거야? 데이터를 계속 넣어줍니다.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조금 커지죠. 초등학생, 광민이 학생, 초등학생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자동차, 뭐 비행기 다 알겠죠? 그러면은 초등학생 뭘 할 수 있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죠. 초등학생들은 공부를 조금 더 잘하면서 뭔가 학습하는 능력이 조금 뛰어나집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로 가는 거죠. 인공지능의 청소년기로 가면은 다른 인공지능한테 데이터를 계속 받아요. 어렸을 때 똑같겠죠. 이때도 선생님이 있겠죠. 어쨌든 데이터를 계속 받기 시작해요. 다른 인공지능이 좀 더 성숙한 인공지능이 초기 청소년 인공지능들에게 데이터를 계속 주는 거죠. 빅데이터를 계속 전송하고 판단했던 것, 본인이 판단했던 것들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계속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줘요. 이렇게 학습해서 만약에 인공지능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들이 서로 토론하겠죠. 어떤 게 맞는지. 자, 티맵을 생각하면 돼요. 티맵을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티맵 생각하면 가다가 보면은 경로를 자꾸 바꾸죠. 요즘 티맵이 서비스하는 회사가 틀려지고 좀 이상해졌어요. 바로 앞이 더 빠른데 자꾸 이상한 데로 가래요. 돌리고 관광지를 돌리고 그 기존 맵이랑 똑같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신뢰감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인공지능이 청소년기가 넘어서 아마 대학생 정도 수준으로 바뀌면은 서로 토론을 하게 돼요. 서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어떤 판단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 질문, 내가 지난번 시간처럼 내가 산에 가장 빠르게 오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 토론하고, 아니면 그 산에 가장 효율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니면 산에 가장 저비용으로 올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인공지능들이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합쳐져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효율적인 답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제 크면은 학습을 시키죠. 다른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간단하게 하면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이 쭉 하다가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 시기에 가장 똑똑한 시기죠. 가장 활발하고 가장 똑똑한 시기죠. 그러면 연세가 돼서 어르신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어르신하고 여러분하고는 어떨까요? 만약에 정답인 학생. 네, 교수님. 예, 여러분들이 90대가 됐어요. 어떨 것 같아요? 삶에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뛰어다니는 건 좀 떨어지겠죠, 네. 능력이. 자, 네. 컴퓨터랑 인공 똑같아요. 자, 컴퓨터, 인공지능 생각하면은 컴퓨터가 오래됐어요. 만약에 정답인 학생 그러면은 만약에 15년 전에 휴대폰 지금 사용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사용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도 최신형이죠. 최신형의 프로세스, 그에 대한 CPU나 메모리, 그 다음에 저장 장치의 발전이 있겠죠. 어떤 메인보드들이 많이 발전하고 보드의 속도들이 증가하고 그 CPU 메모리가 활동할 수 있게,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거나 여러 가지 발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했던 PC들은 성능이 떨어지고 그 성능에 대해서 점점점 노쇠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PC로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나서부터 점점 여러분들이 최고점이죠. 대학생 최고점이었다가 나중에 점점 곡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PC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I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AI는 아기,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이 프로세스를 탄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기가 오래되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내용들을 점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요즘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쇼핑몰에서 하면 바로 뭔가 어디 배송이 된다고 카카오톡이 날라오죠. 문자나. 그런 것들은 이 챗봇에서 서비스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챗봇을 서비스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죠. 챗봇을 쓰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죠. 인건비, 카카오톡. 어떻게 보면은 그 콜센터 인원들이 24시간 일할 수 없으니까 챗봇이란 대체제가 나왔어요. 챗봇이 나와서 그 콜센터 인원들에 대해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없애고,
그 상담 대신에 챗봇이 간단하게 배송은 사람들이 오는 건 똑같습니다. 배송은 언제 와요? 이 색깔 무엇이 있어요? 이 사이즈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인 거죠. 불량 교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불량 교체는 어떻게 하냐면 불만을 잔뜩 써놓으면 챗봇이 그 단어를 감지해가지고 아마 상담원이 전화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냐? 불량이라는 거는 불만사항이기 때문에 불만사항은 사람이 전화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올 겁니다. 대부분. 근데 여러분 강기정 학생 쇼핑몰에 옷 사면 바로 챗봇 오죠? 언제 배송된다고. 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익숙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배울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게 굉장한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당연한 거예요. 일상이 된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은 점점 변해갑니다. 변해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당연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거고 쉽게 이렇게 풀어나가면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런 거는 너무 어려워서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기계 학습이죠. 아주 간단한 기계. 예를 들어서, 가끔 보면은 기계가 닭을 튀긴다. 그런 것들이 머신러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해서 바둑을 둔다든가, 장기를 둔다든가, 그런 것들이 딥러닝이고, 오픈 CV라고 해서 사람의 시력과 같은 게 있습니다. 사진을 판별하거나, 그런 것들을 오픈 CV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그런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 문과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 필요 없죠. 그냥 머신러닝 기계학습이고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오픈 CV라고 이미지 판별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신러닝은 로봇 팔이고 딥러닝은 머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간단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미지만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머신러닝 얘기하면 그냥 로봇 팔이 움직이는구나 단순하게. 딥러닝은 뭔가 계산을 하거나 뭔가 스스로 뭔가 판별하거나 새 그림을 맞춘다든가 자동차 번호를 학습해서 맞춘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가뿐히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동영상은 이미 몇 년 전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보시고 계시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저번 G80 주차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걸 누르면은 이게 하시고 또 다른 차들은 어떻게 이 기능이 작동할까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의 최강자 테슬라 그리고 SUV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르노 삼성의 QM6와 XM3의 주차 보조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G80, 테슬라, XM3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어. 대박! 라인 너무 잘 맞췄어요. 여기 이렇게 공간이랑 이쪽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시동까지 알아서 자기가 다 껐습니다. G80이 차와 차 사이에 주차하는 건 잘 한다는 걸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테슬라 영상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따로 조작할 게 따로 없고요. 그냥 서행하면서 주차 자리만 찾아주면 돼요. 지금 옆에 주차 공간이 있거든요. 이거를 아마 얘가 인식을 하면 여기에 이제 P 버튼이 뜰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P라고 떴잖아요. 요거 클릭만 해주면 바로 이렇게 기어를 R로 변경하라고 나와서 제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오! 자동 주차 진행 중! 핸들 막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진짜 해도 신기한 것 같아요. 뒤에 지금 엄청 가까이 다가갔는데 핸들 돌리면서 같이 이렇게 돌려줘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할 거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자동 주차가 일시 중지가 돼가지고 다시 시작. 그래도 다시 시작이라고 뜨니까
자, 이거는 우리나라 거는 아마 머신러닝일 거예요. 어떤 판단에서 어떤 앞에 거리하고 조금 뭐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동 주차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비싼 차들은 딥러닝 기술이 이용돼서 학습을 해요. 얘네들 학습을 하는데 이 테슬라 차는 이거는 이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저기 보면은 저 하얀 차가 아마 차선을 물고 있을 겁니다. 물고 있어서 주차 불가로 판단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분이 뭐 동영상을 찍을 때 일부러 여기다 찍은 것 같긴 한데 어떤 기능을 할 때 머신러닝으로 생각하면은 이 기능 판단을 머신러닝으로 봤을 때는 기능, 흰선과 이 각도를 재가지고 앞에 눌렀을 때 어떤 차들 간격을 쭉 가다가 그 간격을 카메라가 포착했을 때 아까 오픈 CV로 카메라가 포착했을 때 그 포착한 그 각도와 그 차의 간격, 그 다음에 그 신선의 간격을 보고 아마 그 차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겁니다. 뭐 그렇게 판단해서 계산하는 거죠. 수학식으로. 이게 과연 이 차 넷사 사이즈와 각도, 그 다음에 핸들을 꺾는 각도와 이 차가 들어가 있던 사이즈, 앞뒤로 어떻게 몇 번을 꺾어 몇 번 각도로 꺾어야지 들어가는지, 아니면 여기가처럼 내 차가 들어갔을 때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안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아마 머신러닝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딥러닝은 이거를 스스로 판단하겠죠. 나중에 계속 학습해서 이 사람은 이 자리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 자리를 웬만하면 찾아가서 되는 거는 딥러닝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간단한 주차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즘은 이건 재작년 영상이고 실제로는 더 잘 되죠. 요즘 거는 더 잘 되죠. 가서 스스로 빼오기도 하죠. 요즘 보시면은 아마 옵션을 조금 더 추가하면 스스로 빼오기도 하고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소프트웨어도 발전하고 카메라도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전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지지난 시간이죠. 여기다가 레이더를 달면은 그러니까 아마 테슬라는 레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로 안 하고 레이더로 가격대 보면 레이더로 달려 있을 건데 이 레이더로 달려 있으면 이 차량 위치와 차량 각도, 차량들이 다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더 자연스럽게 카메라보다는 자연스럽게 아마 달리고 자연스럽게 양옆에 위험 요소들을 장애물을 감지할 겁니다. 취소가 돼버렸다.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이거는 여기부터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우리들은 뭔가 판별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죠. 이거 영화고 실제로도 이렇게 가능해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다 구축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렇게 같이 구축을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민간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AI 기능을 사용해서 민간 서비스를 내는 거죠. 혁신 공간은 어디에 하는가? 예를 들어서 미아 방지라 그러면은 내일 공간은 도로변.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 데이터 만약에 이거는 가설인데 공공 데이터, 비디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감시 카메라들의 정보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으면은 AI가 그 감시 카메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한 미아를 얼굴을 인식할 수가 있겠죠. 미아를 인식해서 미아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가, 미아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미아 방지를 해서 AI는 어떻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럼 뭐 AI는 뭐 인력하고 협업 모델을 어떤 사람이 만들겠죠. 우리는 그걸 구매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요청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창출했을 것인가. 미아를 뭐 사설로 찾으면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AI 혁신 이해 문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능 선택, 적용 방법을 채택하고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아까 동영상 데이터 아니면 저기 감시 카메라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거죠. 데이터라 그러면 영상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품질을 평가하고 뭐 가치, 기능, 구체화 확장을 하고 필수 역량, 뭐 인력 협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뭐 여러 가지 부자를 돕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자, 김민주 학생 맨 1번이라서 자꾸 물어보네요. 김민주 학생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100조가 있어. 지금 세계 1등 부자예요. 그러면은 100조 1등 아닌가? 하여튼 100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1등이겠죠. 100조가 있어. 내가 백화점에 갔어. 어떤 서비스를
원해요. 내가 딱 차도 안 끌고 들어갔어. 근데 100조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한 뭐 1쪽씩 써. 그 백화점에서. 그러면은 알아보길 원해요? 안 알아보길 원해요? 내가 1쪽씩 쓰면은 예를 들어서 안 알아보는. 안 알아보. 1조를 쓰는데 혼자서 그 한 백화점에서 안 알아보길 원해요? 보통 사람은 안 그러죠. 마음속에 있는 거는 들어갈 때마다 앞에 딱 하자마자 내 얼굴 얘기도 하기 전에 인사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 아까 같이 이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 VVIP를 보통 보면은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주차장에 들어갈 때 VVIP입니다. 그런 목소리 들으면서 주차장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번호판을 인식해서 들어가는 건데 세월이 변하고 어떤 혁신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이 들어갈 서비스 꼭 차를 갖고 들어가라는 법은 없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떤 부자가 들어갔는데 홀대받고 화나서 뭐 복수하고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면 자기가 만약에 동의하에 등록해 놓으면은 내가 백화점 앞에 들어갔을 때 내가 VVIP인지 확인하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용되는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그것 또한 혁신이죠. 왜냐?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문제는 어떤 거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데 어떤 대접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돈이 가격과 상관없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 신의 가치를 한껏 올리고 그 가치에 대한 금전적인 지불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바꿔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 공간을 바꾸는 거죠. 어디서를 바꾸면은 다른 것들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거 있어요. 요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애들이 싸워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놀다 오라고. 어쨌든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안전 시스템이라고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길을 다닐 때 굉장히 불안한 때가 있어요. 어떻게 위험할 때도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감시 카메라를 여러분 협업에 의해서 데이터를 확보했으면은 그걸로 AI로 어떤 표정을 그런 것들을 분석해내서 뒤에 사람이 위험 요소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수배자인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전달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빠르게 어떤 서비스에 의해서 가드가 출동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 장소에서 안전 장소로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그 장소에 가지 말라든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위험 요소가 그런 것들을 가이드 받을 수 있는 거죠. T맵을 생각하시면 돼요. T맵은 막히는 길로 안내를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도 위험한 길로 안내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상품을 받거나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 위치와 장소를 옮겨서 그거를 혁신으로 공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장소를 바꾸거나 서비스를 바꿀 수 있을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상대죠. 알고리즘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질 AI 핵심 요소가 여기 까만색으로 해서 잘 안 보이네요. 뒤에 동영상이 돌아서 알고리즘하고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으로 AI 핵심 요소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그 서비스를 생각해내려면 여러분들의 AI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죠.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는 뭐 이렇게 쭉 해서 뭐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뭐 그거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고 음성을 텍스트로도 변환하고 뭐 이렇게 딥러닝 이미지 비디오 분석 기능 추가하죠. 뭐 좀 뭐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는 여기에 해당하네요. 레코그니션 발음도 안 되네요. 레코그니션에 해당되네요. 동영상으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위험 요소에서 뭐 할 수 있는 것 레코그니션으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뭐 아까 챗봇도 얘기했죠. 렉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마존의 개발자 머신러닝 자동화 뭐 개념 이런 것들이 있고 아마존에는 IBM도 AI의 뭐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죠. 뭐 쭉 보면은 디바이스가 사람처럼 말하도록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 뭐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지난번에 김주아 앵커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쭉 해서 목소리 분석, 언어, 목소리, 뭐 그런 것들. 뭐 IBM 와스는 언어 위주로 거의 돼 있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AI에 빠질 수 없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안면 이미지를 통해 사람의 감정 인식, 아까 나왔네요. 안면 이미지를 통해 페이스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이분이 범죄, 나한테 악의를 품고 있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면서 범죄의 의도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꼭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이스 애널라이저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쭉 해서 쭉 보면은 뭐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감정 및 인사이드 도출, 텍스트 애널리스틱스라고 해서 뭐 감정하고 인사이드를 도출한대요. 조금 의사결정 위한 맞춤형 구성 도구도 있고, 언어를 인정할 자동화 번역, 트랜슬레이터 텍스트 같은 거는 여행 앱에다가 여러분들이 갖다 쓰면은 동시 통역이 되겠죠. 60개 언어를 인지해서 자동 번역하는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구글도 빠질 수가 없죠. 구글 거의 선두주자랑 마찬가지죠. 언어를 동적으로 감시하고 번역한다. 뭐 대규모 머신 모델을 뭐 학습 수행한다. 뭐 정형 뭐 머신 사용해 텍스트 구조를 바꾼다. 뭐 AI를 통해 물체를 식별한다. 클라우드 비전 API 뭐 이런 것들 사용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동영상 콘텐츠를 탐색하고 머신러닝 모델 학습. 뭐 AI를 통해 물체 식별은 이런 것들을 사용자 아까 얘기했듯이 클라우드 비전 API를 사용하면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뭐 음성 안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죠. 시각장애인분들이 보통 지팡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 그분들한테 물체를 식별하고 그 물체를 우리가 시각화를 텍스트화해서 그 물체를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한테 시각화된 거를 청각화하게 음성으로 변환해서 앞에 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들고 있는 돈은 점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돈은 얼마짜리입니다. 점자로 돈을 인식하죠. 근데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시각을 달아줄 수가 있겠죠. A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 아인슈타인이라고 해서 얘는 거의 마케팅 위주로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마케팅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AI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쭉 보면은 마케팅 인사이트를 다양한 예측 기능, 뭐 예측 스코어링,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AI 혁신 모델 스케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프로세스에 적용할 때 가장 쉽습니다. 사용자가 누구인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사용 기능 무엇인가, 이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스케치 아주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감이 안 와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다음 시간에 두 가지를 한다 그랬죠. 저랑 첫 번째 아까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그려보고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앞에 AI 기능들은 몰라도 돼요. 왜냐? AI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구성할 게 아니에요. 그 개발자가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를 정의하는 거죠. 보면은 밑에 솔루션 스케치를 보면은 구단, 예측 시스템, 경기 영상, 의료 데이터, 선수 생체 정보. 한번 연습을 많이 해봤죠. 지난번에도. 쭉 읽어보면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스포츠 구단. 부상을 아마 인식하는 것 같아요. 문제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전력 손실이 크고 선수 부상에 대한 예측 필요하고, 웨어러블 기기 또는 비디오 기술을 통해 얻은 선수들의 플레이 정보를 인식해서 선수들의 의료 데이터를 인식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력 및 컨디션을 분석해서 가까운 시일 내 부상 가능성을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야구 선수들 가끔 먹튀라 그러죠. 갔는데 아파서. 축구 선수도 똑같죠. 갔는데 부상을 당해요. 가자마자. 그러면 구단주들은 가슴이 쓰리겠죠. 몇십억, 몇백억 되고 데려왔는데, 그럴 때는 AI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늘려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항상 뭐 보고서를 100장 쓰진 않아요. 이 한 장으로 먼저 쓰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삽을 붙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AI 모델을, 혁신 모델을 스케치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볼 거예요. 미리 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세상을 한번 지켜보는 거죠. 과연 AI가 뭐가 필요한지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있으면은 만약에 이 데이터들 다 싸면은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거죠. 바로 데이터가 돈이 되고 그 AI가 돈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선수에 대한 어떤 스포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전문가가 되는 거죠. 나쁜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실 AI는. 근데 저는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 도박 경기에 사용하겠죠, AI를 학습시켜서. 근데 저희 쪽 개발자들은 윤리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박 사이트들은 뭐 거의 해주질 않습니다. 근데 가끔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윤리의식이 부족한 거죠. 근데 거의 말로가 안 좋아요. 개발자들은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쪽은 저쪽 그분들이랑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은 좋지 않게 끝나요. 개발자들은 말 그대로 개발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혁신 모델을 스케치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AI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랑 똑같다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 보조원을 대신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하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있죠. 청각장애인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청각이 안 들리니까 일상생활에 어떻게 듣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아까 AI를 이용해서 AI 기기를 통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대화를 상대방의 정보까지 인식하는 거죠. 우리 카카오톡 보낼 때 뭐 이모티콘 같은 거 보내죠.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어투, 아까 얘기하면 그 인식한다 그랬죠. 아까 그 AI 기능을 하면은 그 사람의 어투, 야 그런가, 야 그런 거 음성 어투를 통해서 이 사람 화냈는지 아니면 욕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좋은 말로 하는 것 같은데 욕을 하는지 어투가 어떤지 그런 억양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사람의 감정 인식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로 입력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출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사람들 텍스트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죠. 대신에 이걸 치어서 어떤 스피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선택한 목소리, 여자 목소리면 여자 목소리, 남성 목소리,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로 출력할 수 있는 거죠. AI는 김주아 앵커 했던 것처럼 목소리를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목소리를 변환시켜서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대화하고 있는 기분까지 파악해서 텍스트로 전달하는 텍스트 기분을 넣어서 목소리 톤을 상대방의 스피커로 전달하는 거죠. 야, 너 죽을래? 그런데 텍스트로 야, 너 죽을래? 하면은 그 감정 전달이 안 되죠. 뭔가 강력한 억양을 넣어야 되겠죠. 그때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상대방한테 강력하게 스피커로 전달할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AI는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정의라고 문제 기능 적용 방법을 어떻게 문과잖아요. 문과니까 텍스트를 적어서 이런 간단한 그림이죠. 여기는 컴퓨터가 아니죠. 솔직히 여기 이건 컨텐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혁신 모델을 스케치해 보도록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한 30분 나눠서 뭐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두 가지를 다 그려서 같이 한 번 발표하고 한 번 발표하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한번 솔루션 스케치를 해보고 아까 같이 그 폴더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뭐 생각해보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했던 것들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비즈니스 모델로 그려서 그거를 서로 발표해도 상관없죠. 실제 문서화하는 거랑 말이랑 다르기 때문에 문서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야간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아직 여기 30 몇 장이 남았는데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빨라서 너무 아마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이거 끄시고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 문제 스케치를 이거 한번 찍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생각을 하죠. 카메라를 찍거나 캡처 떠놓거나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이거를 한번 나중에 간단하게 그려서 나중에 발표를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빨리 발표를 하고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좀 빨리 진행했어요. 빠르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6주를 기다렸거든요. 여러분들하고 6주를 기다려서 여러분한테 기초적인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영화도 보여주고 영화를 보여준 거는 원래 초반에 보여주는데 초반에 영화를 보여주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같이 보고 여러분들하고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내가 이 AI를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전자상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조금씩 알게 모르게 주입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문제는 이 대화죠. 이것들을 AI 모델 스케치를 하고
같이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하고 계속 자연스럽게 대화가 필요하죠. 이게 너무 딱딱하면 이 수업은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온라인으로는 원래 할 수 없는 수업인데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2년째 작년하고 이번 년하고 같이 2년 동안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내용은 적어요. 실제 오프라인에서 저를 보면은 내용은 몇 장 안 해요. 한 10장 정도면은 한 3시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장 전달하거나 아니면 어떤 참고 자료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거나 어느 날은 아마 제가 수업을 거의 안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는 이유는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화려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요거에 관해서 한번 써오지는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상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은 직장인들은 뭐 여러분들의 회사 일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대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요. 대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을 돕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냐? 대학생들은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어떤 일상에서 이런 아이디어는 대학생들 뿐이 낼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이 되면 오염이 돼요. 왜냐면 저도 직장인이죠. 직장인들은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일상에 돈에 눈을 뜨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있으면 뭐하러 해? 라고 하지요, 대부분이. 네, 여러분들은 대학생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도울 수 있는지. 아까 비즈니스 프로세스 똑같아요. 어떤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사회에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시청과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좀 더 보강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사회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이번 학기면은 아마 강의가 끝날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번 학기까지만 하실 분이 개인적인 신상회에서 안 하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전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주간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정말 빠르게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배분들이죠. 후배분들한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다 전달하고 웬만한 자료들, 웬만한 책들은 제가 아마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강의 끝에 제가 어떤 책을 썼는지, 어떤 책을 읽으셔야 되는지를 제가 그 책을 다 캡처해서 표지를 캡처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있던 책들 표지도 당연히 나올 거고 공개 안 된 책들도 제가 표지를 표기해 주면은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찾아보거나 아니면 읽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들을 제가 추천하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우주 정도 남았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하시면은 아마 금방 이루어지실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거는 여러 가지 용인대학교에 교수님들이죠. 아마 3분 있을 겁니다. 뭐 백준호 교수님하고 이문식 교수님, 황우주 교수님이 저에 대해서 학교에 들어와서 저한테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실제 실무에 있는 분이 실무에 있는 사람이 와서 후배들한테 해주면은 참 좋겠다라고 해서 실무에 있는 사람이로서 여러분들 진짜 실무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론서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아마 뛰어넘는 것도 있고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기초는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지금 전공 도적을 심심할 때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건 아니고 익숙해질 때 그걸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읽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야간이니까 한번 짧게 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요거 한번 생각해서 다음 주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꼭 내세요. 성적이 힘들어요. 이거 안 내시면은 굉장히 제가 성적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니까 다음 주 4일까지니까 꼭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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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